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다국적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우리나라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할 텐데, 학습지 10쪽의 사전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몇 쪽을 펴냐면, 교과서 이렇게 미리 안 펴놓으면 안 돼. 그죠? 교과서 198쪽을 펴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품, 서비스, 노동이 이동하는 걸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자본이 이동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이동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앞에서 배운 게 있었어. 무슨 투자가 있었을까? 직접과 간접 투자가 있었다. 그죠? 자, 직접 투자는 뭐냐? 이건 지금 외국인의 국내 투자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사서 그거를 직접 경영하는 걸 얘기해. 내가 그 예를 뭐로 들었죠? 그렇지. IMF 외환위기 때 삼성자동차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어려운 자동차 회사를 르노라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가 사가지고 경영하게 됐다. 그죠? 이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야.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지. 그럼 주식이나 채권을 왜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뭐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자본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 자,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투자했느냐, 외국 자본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많이 개방하게 돼요. 왜냐하면 IMF에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라고 요구했거든.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를 없애라 라고 요구했어요. 원래 우리 계획은 2020년까지인데 이때 1998년쯤에 거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한도를 100%로 늘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 외국인이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2번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들이 투자하다가 2000년대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QM6, QM3 이게 르노 삼성에서 만든 자동차거든. 그러니까 2000년 4월에 르노가 삼성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가 무슨 업이었어요? 제조업이죠, 그죠? 근데 2003년에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론스타라는 미국 펀드 회사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융업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 투자가.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첫 번째는 르노처럼 삼성자동차를 인수했다. 그럼 직접 투자다. 그지? 그럼 이렇게 직접 투자했을 때 자동차가 망한다면 거기에 고용되었던 인력들이 다 실업 상태에 빠지는데 그 르노가 인수함으로써 고용이 유지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거야. 기여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삼성자동차도 IMF 때 망하고 쌍용자동차도 망했으면 지금 남아있는 건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을 독점하니까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겠죠. 근데 삼성도 있고 쌍용도 있고 현대기아가 존재함으로 해서 기업 간의 경쟁이 촉발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 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정적 영향도 있어요. 모든 기업이 이렇게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건 아니면서 이익만 챙겨 나가는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론스타예요.
2003년에 외환은행이 경영이 어렵게 되자 노무현 정부에서 이 외환은행을 누가 사줄래? 라고 사줄 은행을 모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여력이 없었지. 그래서 미국 펀드 회사인 론스타에다가 2조에 팔아요. 근데 이 론스타는 2003년에 이 은행,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2011년에는 경영이 정상화돼. 그러니까 회사가 외환은행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올라가니까 7조에 팔아요. 그럼 차익이 얼마나 났어요? 그치, 5조 이상 났지. 그럼 여기에 따라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지. 근데 여러 가지 수법을 써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5조의 차익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싼 값에 은행을 팔았다가 다시 나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은행이 이 외환은행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 기업이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법을 정비해야 되겠지, 그지? 자,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국내 중소기업이 붕괴된다. 나이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발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우리나라 커피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게 문제고. 세 번째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면 자금 조달이 쉬워서 좋긴 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팔고 나갔을 때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한꺼번에 들고 나가버리니까 달러가 귀해져서 달러 값이 오른다. 그 달러 값이 환율이죠. 환율이 폭등한다. 이럴 때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국내 투자는 이 세 가지는 어떤 효과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고용 증대 없이 이익만 챙겨나가는 먹튀 기업, 먹고 튄다. 두 번째는 아주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붕괴시키는 경우. 세 번째는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가나 환율이 급변한다는 거. 여기까지 외국인 국내 투자 효과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 하면 떠오르는 회사 맥도날드나 나이키. 그럼 이건 어떤 회사냐? 두 나라 이상의 지점을 두고 활동하는 회사를 다국적 기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이 있지.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회사들은 어디에 공장을 지어?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데 조립 공장을 둬. 그럼 중국, 동남아시아에 왜 공장을 지을까? 그렇지.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다국적 기업의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은 첫 번째 고용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회사로 선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서 뭐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환영할 만하죠.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광고를 안 해요. 그죠? 광고를 본 적 없죠. 광고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고급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새로운 경영 기법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따라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의 이번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마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했을 때 협조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치와 경제 유착 관계, 정권하고 재벌하고 유착이 돼서 문제가 돼서 이 앞에 정부도 그저 탄핵됐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을 일으킬 만큼 협조적인데 다국적 기업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송을 걸거나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영세한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국적 기업한테 밀릴 수 있다. 그래서 회사 기반이 붕괴된다.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보겠습니다. 요 그림 먼저 볼까요? 자,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분포한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198쪽 밑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장이 분포한 것도 있고 연구소가 분포한 것도 있는데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분포한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보다 임금이 비싼 미국에도 생산 판매법인 혹은 연구소 같은 것들이 분포하고 있다. 공장도 역시 분포하고 있다. 중국에도 공장이 분포하고 있지만 임금이 비싼데도 연구소나 판매법인이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투자가 아니고 해외 투자가 되겠지. 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는 경우에는 그치, 임금 때문이지. 거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그죠? 거기에 조립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보다 노동조합이 덜 파업하는 곳. 그러면 파업으로 인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가죠. 세 번째는 공장이나 연구소를 지음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되지. 미국의 현대자동차 엘레베메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고용해 주니까 미국 국민들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죠. 실제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니까 르노 삼성 제품이 사람들이 다 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니까 국산품이라고 생각하죠. 국산품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니까. 그렇지만 그 자본의 르노라는 자본의 원래 회사는 본사는 프랑스에 있는 거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품이다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번째, 관세는 원래 뭐에만 부과되는 거예요? 수입품에 부과되죠. 그래서 사실은 관세가 없어지는 추세야. 왜?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니까. 이건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무역협정 안 맺었다. 그리고 이 협정이 파기된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면 수입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관세가 안 붙지. 그럼 그만큼 싸게 미국 사람들한테 현대자동차를 팔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제고, 그 다음 거기에 직접 공장을 지으면 수입품이 아니니까 관세가 없다. 여기까지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해외 투자다.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지 29년 만에 1천만 대 판매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경쟁력 있는 회사다. 매출이 세계 5위 정도 하지요. 그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죠.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국내 투자, 그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 간접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두 나라 이상의 지점을 둔 나이키나 아니면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왜 짓는지까지에 대해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10쪽 사전 내용 정리 꼭 작성해 와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9쪽도 여러분 작성해 오면 내가 보고 기록해 준다 했죠. 예, 여러분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이니까 좀 귀찮더라도 동영상도 보고 정리도 해오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